오늘 로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갑이 탐사를 갔어요. 탐사를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망한 거지. 영상 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그날 4마리 잡았어요. 4마리. 요 열쇠고리만한 애들 4마리. 4마리 잡은 썰을 좀 풀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은 얼마나 잡았느냐? 최프로님이 그때 한 10마리인가? 잡고, 근데 중간에 막 잤어요. 최프로님 엄청 잘해요. 갑오징어만 365를 하는 사람이라. 그 정도면 그냥 됐지 뭐 이러셨는데, 충남청년님이 12마리인가? 10몇 마리 잡고, 충남청년님이 계속 갑오징어 탐사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4마리였어요. 왜냐면 저는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특히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하러 간 의미도 커요. 제가 원래는 갑오징어 로드는 가와기 쓰든지 아니면은 그 AGS F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최프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갑오징어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아 그래 봉돌 부하에 맞는 로드가 맞는 로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낚시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어떤 어종에 맞는 로드는 결국에는 필요한 부하가 결정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로드를 만드는 게 사실 엄청 복잡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로드 부하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어종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광어를 잡는다. 그러면은 광어를 잡는데 필요한 봉돌이 예를 들어서 30호라고 한다면 30호 봉돌 부하에 맞는 로드를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법에 따라서 액션, 파워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액션과 파워 얼마나 꼬부러질 건지 어느 부분까지 꼬부러질 건지 몇 대 뭐 8대2, 7대3, 뭐 6대4 아니면은 뭐 쭉 그 버트까지 휘어지는 방식이냐 이런 거를까 이제 조법에 따라 혹은 이제 올라오는 고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10가지가 이제 제가 초보로서 로드와 어종의 상관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 특성이 부하에서 거의 다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부하. 그러니까 내가 10호 봉돌 쓴다? 그럼 10호 봉돌 부하에 맞는 로드 그냥 이거가 다라는 거죠. 10호 봉돌의 부하에 맞는 로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0호 봉돌을 걸고 내가 이제 낚시를 하는데 거기에 갑오징어가 올라탔을 때 내가 식별할 수 있으면은 그게 맞는 로드인 거죠. 근데 10호 봉돌 달았는데 너무 휘어졌거나 하나도 안 휘어져서 갑오징어가 올라타도 얘가 반응이 없고 아니면 이미 다 구부러져서 더 구부러질 것도 없는 이러면은 이제 로드 선택이 잘못됐다. 부하에 대한 로드가 선택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낚시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막 되게 가벼운 봉돌이 필요하지만 어쩔 때는 좀 무거운 봉돌이 필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물이 빠르게 되면 봉돌을 높여야 되는데 이 봉돌을 높였을 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범위의 봉돌이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극단적으로 나는 예민한 입질을 받고 싶다 하면은 봉돌이 높아가면 반드시 로드도 바뀌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핫했잖아요. 연질 때 쓰냐. 최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경질대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끝부분만 보면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끝보기가 무조건 돼야 된다예요. 끝보기가 안 되면 의미 없다. 약간 요런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개발한 로드를 보면은 딱 다 끝보기용이에요. 그러니까 끝보기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페이지 요 손감각으로 3-4마리 잡을 때 나는 끝보기로 해갖고 7, 8마리까지 뽑아내겠다? 약간 요런 전략인 거죠. 극단적인 조과 전략. 네. 그러다 보니까 끝에만 꼬부러지면 된다. 중간에는 꼬부러질 필요 없고 내 눈이 가 있는 그 끝부분 그 끝부분에 나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할 거고 거기가 휘어지는 요것만 보면은 나는 잡을 거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9대1, 9.5대1인 거죠. 8대2도 필요 없는 거고 그분은. 갑오징어도 마찬가지로 6호를 걸고 한다. 그럼 6호 때에서 끝에만 꼬부러지는 로드를 개발을 하겠다 이거죠. 그게 한국형 그 갑오징어 로드가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로드는 저는 많이 안 써봐서 이걸 사실 강력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 제가 몇 번 써보고 이제 추천할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할 건데 이 로드는 하여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로드다. 그래서 오늘 한번 라이브를 한번 켜본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로드를 3피스로 만들었어요. 참 뒤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극단적인 예민함을 위해서는 우리 원피스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오징어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예민함 따위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의미 없다가 아니라 애지간한 범위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3피스로 만들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만드시지 그랬느냐. 그게 더 예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차이는 이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피스로 해서 뭐 아주 예민하게 하나
3피스로 해서 하나, 거기에서 오는 예민도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 입맛대로 쓸 수 있게 3피스로 만든 거예요. 이 버튼은 통일, 이 버튼은 통일이고, 요 보시면 이게 여기선 분리가 안 되니까 요 끝에서 이제 끼우는 거예요. 끝에서 이제 중간대를 끼우는데 중간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 차이는 뭐 대략 한 마디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한 마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긴 거를 끼우는 거, 짧은 거 끼우는 거는 그냥 취향 차이예요. 오늘 내가 자리가 뭐 선미나 선수다, 선탑이다. 그러면은 캐스팅 하시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긴 걸로 꽂아서 쓰고, 내가 자리가 중간이네. 그러면 캐스팅 할 일이 사실상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짧은 거 쓰고. 취향 차이. 이거 가운데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팁 부분도 세 종류예요. 세 종류. 팁이. 길이 차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짧은 게 메탈 톱, 끝에만 이렇게 돼요. 메탈 톱. 이게 두 개는 솔리드 팁. 솔리드 팁은 더 이렇게 많이 휘는 거죠. 얘와 얘의 차이는 지금 한 마디 차이거든요. 이 얘기도 제가 할게요. 지금 딱 보면 한 마디 차이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걸 배웠어요. 우리가 소위 가와기처럼 쓰려면 요 중간대 짧은 거 끼고, 그 다음에 요 메탈 톱 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임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요. 딱 보이죠? 이거 9대1이잖아요. 이거 중간에 안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2단절까지도 안 이어지고 팁만 이어지는 거, 메탈 톱만.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부하냐? 8호에서 10호예요. 그러니까 메탈 톱이 8호에서 10호, 12호까지 커버. 그러면 제가 시즌 초에는 6호, 5호, 6호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6호를 하려면 천상 긴 걸 써야 되니까, 긴 게 아니라 솔리드 팁을 달아야 돼요. 솔리드 팁 중에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짧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달면 이게 이제 6호의 로드에 맞는, 5호, 6호 로드에 맞는 시즌 초용 예민 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이시죠? 이가 팁 부분이잖아요. 여기만 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물이 좀 빨라졌어. 그러면은 뭐 이 로드가 여러 개면 뭐 모르겠는데 난 로드 하나다. 그러면은 채비를 싹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물이 계속 빠를 것 같아, 3시까지는. 그러면은 이걸 팁을 빼고 이제 10호, 12호 쓸 생각하고 메탈톱을 끼는 거죠. 요렇게 끼면은 이제 이제부터 물 빠른 거에 대비해서 난 쓰겠다 하는 거죠. 요게 20호까지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체크포인 기준에. 20호까지 18호인가? 20호 되면은 이제 인천에서도 되죠? 인천에서도 물 엄청 빠른 데로 들어가면 20호 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권까지 커버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메탈톱은 12호 혹은 그 이상, 그리고 그 언더는 솔리드 팁인데, 솔리드 팁을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그랬어요. 프로님, 저는 가와기 LC가 좋으니까 좀만 더 이어지는 거 만드시면 안 되냐. 제가 그거 하나 있으면 올라운드로 그것만 쓸 생각도 있는데 라고 하니까, 저는 한 뼘 정도만 더 이게 있어가지고 휘어졌으면 좋겠어요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주더라고요. 한 마디, 이제 조금 더 긴 거, 한 3cm 긴가? 알고 있대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걸 써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고요, 그냥 한 뼘 정도 더 늘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딱 껴보고 쓰니까 진짜로 한 뼘 정도 더 늘어지더라고요. 더 많이 휘어지는 형태. 그래, 우리가 더 많이 휘어지는 형태를 찾는 건 딱 하나예요. 액션 때문이잖아요. 복도를 바닥에 붙인 채로 들었다 내렸다 이 짓을 하려면 더 많이 휘어질수록 사실 손이 편하죠. 저처럼 그 액션을 어쨌든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타이라바 로드로 할 거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7대3, 8대2 이 정도 고르시면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7대3, 8대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드가 받칠 수 있는 부하가 그 우리가 하는 포인트의 물 빠르기의 부하랑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한 12호를 써야 돼. 12호를 쓰는데도 7대3으로 이렇게 휘면서 내가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예요. 오늘의 핵심, 7대3, 8대2, 9대1, 9.5대1 이런 액션은 하는 거에 따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9대1과 9.5대1은 솔직히 말해서 끝보기에 최적화된 액션 방식이다. 조금 탁 구부러지는 거 살짝 이상, 혹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펴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잡으시는 분들, 그렇게 잡으려면 9대1과 8대1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을 계속 주면서 들었다 놨다 무게감 변화를 계속 손으로 감지하면서 들었다 내렸다를 어쨌든 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액션이 8대2, 최소 8대2, 7대3도 좋고 이 정도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필드에 필요한 봉돌 부하가 몇이냐,
이게 중요하다. 수심이 낮아서 5호 달아도 충분. 그러면은 5호에 맞는 로드를 써셔야 돼요. 5호에 맞는 로드,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니까 5호 6호로 다 된대. 그래 나도 그럼 5호 6호로 신나게 잡아야지 했는데, 들고 간 로드는 부하가 12에서 16호 로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6호 달고 낚시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대1 액션 같은 경우에는 봉돌 바닥에 붙이고 슬랙라인 감고 그 다음에 살짝 띄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니면은 봉돌의 끝만 딱 닿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질질질질 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들잖아요? 바로 떠요. 바로 내가 조금 들면 딱 그만큼만큼 바닥에서 떠.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그래서 내가 1cm 들면 봉돌도 바닥에서 1cm 들어 올릴 정도로 빳하게 만들고 끝에만 살짝 휘게 만들어서 입질 감지하겠다, 이거예요. 나와기 그래서 쓰면 조업이다, 재미없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고 들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루어 낚시에서 액션도 없이 그냥 들고만 있으면 벌 쓰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쳐다보기 좋게 하려고 가이드도 엄청 작은 거 붙여놨어. 보니까 가이드가 보이세요? 가이드 진짜 조그만 거 붙여놨어. 제가 이거 가이드 보자마자 셰프로님 이렇게 가이드를 배치하면 부하가 그러니까 많이 걸려갖고 로드가 휘어지게 되면 라인이 로드에 다 쓸릴 텐데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셰프로님이 그 얘기 듣더니 좀 쓸리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 이미 잡았는데 좀 쓸리면 어떠니? 맞는 얘기죠. 이미 잡았잖아. 이미 잡아서 감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리면 어떠냐는 거야. 잡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로드가 휘어지면서 막 파이팅하는 어종들 있잖아요. 우리 광어같이. 그런 애들은 닿으면 안 되지 당연히. 휘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텐션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갑오징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닿아도 상관없대요. 그러면 가이드를 어떻게 배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작게 했대. 끝보기 할 때 가이드가 내 눈에 안 거슬리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변화를 감지하는 거는 가벼운 게 좋죠. 쉽게 생각해서 그거잖아요. 내가 감지하는 게 변화량이에요. 델타 값, 변화량 값. 근데 변화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려면 무조건 분모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자가 커지는 효과가,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분자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낮추려고 로드도 작은 거 쓰고 릴도 경량 릴 쓰고 봉돌도 가벼운 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벼운 로드를 만들려고 또 이 짓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릴 더블 핸들을 반을 잘라. 그리고 스타드랙도 끝단을 다 잘라버렸어. 끝부분이 다 잘려있어. 그렇게 해갖고 무게를 계속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는. 왜냐면 갑오징어 낚시하는데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랑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래서 크레만에 얘기해갖고 그 갑오징어 전용 릴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셨대요. 또 있는데? 릴에 한 손으로 조작하려고 이렇게 그 스풀을 위쪽으로 밀면은 썸바가 올라간대요. 우리 썸바 눌러놓고 스풀 누르고 낚시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도 그 썸바가 다시 탁 하고 올라오게끔 만들 거래요. 경량 릴 플러스 그 기능까지 더해가지고 갑오징어 전용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조언을 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꼭 댓글 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갖고 반영할게요.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